예, 안녕하십니까. 김도희 원장입니다. 예, 그 플라즈마 표현 처리와 치과 기능에 대한 그 주제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에 대해서 한번 부족하지만 저는 뭐 큰 병원도 아니고 뭐 위대한 임상가도 아니고 평범한 의사인데 아무래도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개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규모의 원장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미 좋은 임상 내용과 좋은 연구 내용 나왔으니까 경영 관련돼서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만들어 왔습니다. 네. 저는 약간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의사로서, 치과 의사로서 이제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맵이 그 외 파트너 회사로서 이제 인증서도 발부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드리면 여러 종류의 여러 과에서 많은 그런 종이 인증서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아가서 피검사 결과지 건강검사 결과지 등 여러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디지털로 하는 작업을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사용하려면 이제 플라즈맵 이제 액티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인증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로 받아보게 됩니다. 카톡에서 이제 인증서를 받게 되고 카톡에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AS 우리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AS 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명을 넣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장기 10년 후에 20년 후에 폐업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AS 받을 수 있게 모델 정보를 넣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수술 주의사항도 같이 전달돼서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종이 주의사항 같은 것을 주지 않고 환자한테 카톡이 없으면 이렇게 문자로 가는 시스템을 고안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덴티움에 저희가 또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이긴 한데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출시하거든요. 이제 통증이나 부비나 출혈 저희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날 환자분들이 꼭 와서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많이 부었어요? 이거를 질문하시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안내를 드리고 또 감성 마케팅도 좀 같이 해드리는 이제 2개월 지나면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자도 이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프리입니다. 프리. 원장님들 중에 아마 이제 사용에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안내 링크 찍으시면 저희가 영업사원 여기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00개가 넘는 병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 의료 쪽 인증서가 벌써 20만 장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홍보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과 지금 서비스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 관련이니까 저희 치과 사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일단 저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인수 개업을 했는데요. 저기 부산에 있는 용도에 이제 저 구석에 있는 태릉대 앞에 있는 동상동에 이제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당시 대포토에 5개월 이상 올라가 있던 인수 매물건이었어요. 한마디로 조금 다들 인수를 꺼려하는 그런 물건이었죠. 왜냐하면 찾아보면 이 동네 입지 자체로 4개 노타리가 있는데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만 약국도 없고 정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동인구도 적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개원했습니다. 총 여기에 9개 치과가 있었는데 저희 치과가 입지는 꼴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낡은 그런 건물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치과 입구는 굉장히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미 15년 된 치과라서 굉장히 좀 많이 불편했어요. 많이 좁고 세대 공간에 억지로 4대를 끼겨 넣어서 막 부딪혔어요. 맨날 직원이랑 저랑 환자랑 계속 부딪힙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원장님들 체가 터지는 소리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매주 터져요. 매주 터지고 항상 바닥에는 신문지를 깔아놨어야 됐어요. 왜냐면 체가 터지거나 빗물이 새거나 제가 이렇게 열악한 병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도 부족하고 이 당시에 컴퓨터가 그래도 그 당시에 컴퓨터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원할 당시에는 컴퓨터가 병원에 겨우 2대밖에 없었다. 그것도 윈도우 XP였어요. 설치되어 있는 게. 놀라운 그런 상태를 인수해서 이제 다들 꺼려하는 그런 물건을 단돈 8천만 원에 이제 인수 개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해도 지금 하라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바로 이제 개원을 경영이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임상도 많이 했고요. 해서 이제 확장을 곧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평대 이상의 치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70평대 정도로 확장을 했고요. 바로 앞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뭐 최고의 대형 치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병원을 잘 잡았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만큼은 가장 월 시간도 지금 거의 평균 100명을 지금 몇 년째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고 이제 안정된 인근 최대 임플란트 수술 병원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동네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이상의 규모가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 사업을 한다고 주 이틀이나 하루나 이틀만 출근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80년 정도 환자분이 오시게 되는데 정말 이제 힘들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잘 되어 있어요. 55인치 모니터를 제가 4년 전에 확장하면서 넣었으니까 그 당시 아마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깨끗한 큰 좀 세련된 환경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영도에서 이런 환경을 갖춘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주를 예쁘게 이제 그에 부응해서 이제 예쁘게 건물을 세단장 해줘서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원 현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하죠. 이게 올해자 치의신고에 나온 뉴스인데 5년 된, 그러니까 전체 개원하는 것 대비 1000개가 하면 550개가 지금 폐업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고 5년 그 폐업한 치과 중에 20%가 5년 미만이다. 굉장히 놀랍죠.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개원 현실을 보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원장님들 만만치 않습니다. 인상, 시스템 경영 시스템 설계, 자본력, 학벌, 입지, 환자 매니지먼트, 직원 리더십, 마케팅 역량,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떠올랐어요. 저희 영도에 저도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그 영도에 365일 진료하신 원장님이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5년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진료하시고 일요일도 진료하시고 추석 당일도 진료하시고 설날 당일도 진료하시는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당해요? 못당합니다. 경쟁력이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일반적인 개원의 생각은 적당히 놀고 살면 이제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시작해서 약간 그 한 동네에서는 이제 1등 병원으로 성장하면서 소문이 나니까 주위의 원장님들은 재개원을 하시든 아니면 신규 개원을 하시든 다 저를 한 번씩 거쳐오셔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생각은 되게 놀랍더라는 거죠. 저는 적당히 먹고 살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큰 욕심 없어요. 남들 버는 정도만 벌면 돼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과연 우리를 둘러싼 경쟁자가 외부 자본 유입된 대형 병원도 있고 네트워크 병원들도 잘 된 데 서로 분담을 해서 잘 된 데도 있고 요새는 저수가 진료 병원, 이 절대 저수가 진료 병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수가 진료 병원 중에 진료 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65일 진료 병원, 이런 병원들 체력으로 밀어붙이고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병원들 사이에서 지금 너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너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녹지 않아. 네가 지역 1등 또는 상위권을 목표로 해야 겨우 2, 3등 중간 갈 수가 있어라고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너만의 무기를 찾아라, 후배들한테는. 그래서 be different. 차별화되는 무기를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훌라장한 표현 처리가 어떻게 치과 병역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 치과도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제 치과는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2019년에 데이티업에서 가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수술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표로 만들어줘서 이제 정성기 회장님 사인이 들어가서 소리를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때는 왜 이거 전략 2017년에 2018년에 이런 전략을 택했냐. 왜냐하면 디오나비도 2015년 16년에 출시를 했고 디지털 치과라는 게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니까 디지털 임플란트로 밀어붙여야 되겠다 해서 작은 치과지만 아주 작은 동네 작은 치과지만 그 점을 어필을 했고 그게 통해서 병원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6, 7년이 지나니까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치과 브랜드 가치가 올랐다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심정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의사심정 이제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데 뭔가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수가 치과분들 이제
또 잘 경쟁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제 저희 병원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담할 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야, 너희는 뭔데 임플란트가 100만 원이 넘어? 그것도 이렇게 이런 구석 동네에서 너희 치과 왜 이렇게 비싼? 이미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지금 시대에 치과 경영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미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저수과 치과의 그 가격이 머리에 프레임이 싹 씌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탈출을 해보자 라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개원 6, 7년 차에 들어서니까 이제 정점을 한번 찍고 더 확장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또 그냥 쭉 가게 된 거죠. 임플란트 신안도 감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치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상승을 제고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상담 효율을 증가시키고 임플란트 수가를 어떻게 하면 좀 방어 또는 향상할 수 있을까? 저는 방어 측면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향상된 임상 결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져와서 그걸로 또 차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또 하나의 툴이 발견되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치과에 한 개를 도입을 했고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잘 쓰지 않다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임상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이제 2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한 대 수술실에, 2대는 수술실에 있고, 이 수술실에 있는 저희 장면이거든요. 이제 수술실 최고 바로 옆에 2대가 있고, 이제 상담실에 한 대 배치를 해서 이제 상담실부터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 향상을 한다는 게 그냥 뚝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툴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케팅에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는데 이제 원내 마케팅, 원외 마케팅 뭐 구분을 하고요. 원외 마케팅으로는 블로그랑 웹 마케팅을 하고 플라즈마 임플란트라는 걸 자체적으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임유공 대표님한테도 플라즈마 임플란트로 좀 홍보를 해보자 라고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내 안내으로 이제 임유공 대표님한테 아까 창동 원장님들 이 배너를 가지고 계시던데 제가 되게 요청 많이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청을 좀 많이 드렸고, 이 탁상에 놓을 수 있는 엑소 배너 만들어 달라 하니까 금방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들어서 대표원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 이제 수술 리스트인데 뭐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작은 병원 입장에서는 또 들어올 만한 수치이기도 해요. 1, 2인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수작업으로 항상 이것만큼은 이제 손으로 써서 대기실에 비치를 해요. 왜냐면 저희 병원은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 하잖아요. 디지털 액자. 이것만 해도 10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도드라지게 하려면 뭔가 좀 아날로그인 것도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날로그로 이거를 표시를 해서 제가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8년째 이렇게 꼭 이것만큼은 손으로 써서 비치를 해서 환자분들이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이걸 볼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실 마케팅도 구분을 하고 원내 마케팅도 만들고 원내 마케팅도 만드는 거죠. 하지만 마케팅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담실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액트링크를 상담실에 이제 더 구매해서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 컴퓨터에다 이걸 배치를 해서 상담실에 이제 활용을 하자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자료를 갖다가 상담실에서 상담하시게 된다면 이런 자료가 상담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플라즈맵을 요청하시면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 마케팅은 이제 뭐 제가 좋아서 만드는 서비스죠. 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인증서 발급 서비스인데 전화번호 기입하고 치아 번호 넣고 제품, 덴티움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덴티움이 주력이거든요. 덴티움 모든 회사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덴티움 넣고 이제 제품 사용 넣고 플라즈마 표현처리 버튼이 여기 있어요. 환자 앞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저희 수술이 끝나면 상담실로 오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표면 처리 조사하는 화면과 이제 피가 쫙 들어올리는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환자분이 이런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하면 환자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내가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그 플라즈마 무슨 액티베이티드, 컴플리티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들 60, 70대 환자분들을 기억 못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배송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주의사항 설명. 저희는 종이 주의사항이 없거든요. 컴퓨터로 이제 훨씬 동일이 환자 이해도가 높습니다. 글자가 일단 크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설명드리고 발행하는 버튼 누르면 이제 점프 인증성 날라가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도 환자 카톡 날아가게 됩니다. 좀 세련됐죠? 네, 좀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맵 정품 표면 처리 인증서가 이렇게 환자에게 카톡 지갑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전 마케팅, 그다음 상담 시 마케팅, 상담 후 마케팅으로 나눠서 저는 서비스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다 치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도 저희 실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과연 도움이 되었냐? 근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제 할인율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이제 플라즈마 표현처를 통해서 할인 이제 이미 뭐 많이 최선을 다해서 최신 기술 서비스 해드렸으니까 할인율 감소가 없다. 할인을 하기 좀 더 이상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할인율 감소를 할인율 감소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당연히 동의율의 증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먹혔냐면은 제가 실장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얻은 거는 저희 표면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어루순 효과가 사실 국산 임플란트를 스트라만처럼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 써보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국내에서 더 이상의 서비스 퀄리티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산 임플란트와 환자분들에게 외산 임플란트의 성분율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포인트가 환자분들한테 먹혔다라는 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담사분들이 이제 면담을 할 때 이제 뭐 치료 계획 설명을 드리고 비용 동의를 얻어낼 때 치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의비함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최근에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데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플라즈마 임플란트를 도입하고 나서 이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 20-30% 이상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고 임플란트 신용도 다시 증가했다. 이런 효과는 사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치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이 되면 점점 매출과 신용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는 사실 개원할 때 한 번, 확장 개원할 때 한 번, 디지털 임플란트 할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라즈마 임플란트라는 걸 만들어서 홍보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요새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또 7, 8월이 되니까 조금씩 또 매출이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하락을 피할 수 없었지만 플라즈마 임플란트로 브랜드 마케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 상승 효과가 나왔다라고 저희 치과 통계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의의를 보게 되면 최신 치료를 통해서 병원을 차별화시킬 수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치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 입장에서 치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의를 두고 있고요. 아마 이제는 플라즈마 임플란트가 없다라고 하면 좀 동의를 이끌어내기 좀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 상승 유도 또는 매출 하락 방어의 어떤 툴로 쓰일 수 있다. 매출 상승은 사실 어려워 보이겠지만 제 아시는 원장님 중 한 분 중은 플라즈마 표면 처리하고 50만 원 더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 하시는 분도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매출 정점을 찍고 치과의 추세가 약간 하락하는 경기와 함께 하락하는 그런 부분에서 방어한 용도로 많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술과 치과 프레임으로부터 왜냐하면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는 딴지를 보니까요. 왜 너희는 비싸냐 했을 때 뭔가 이런 프레임으로부터 탈출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더라 라는 의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인상적인 거는 이제 실험도 많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 표면 처리가 좋긴 좋겠는데 어떤 포인트로 쓰시면 좋겠냐. 앞에 설명해 주신 그 이제 원장님께서는 공격적인 진료를 위해 이제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약간 더 발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 공격적인 진료라는 이런 거죠. 극한 상황에서 성공을 잘 시키고 100% 가까운 성공, 그다음 2개월 로딩을 하고 1, 2개월 만에 로딩을 하는 거 그런 서비스, 그런 진료를 하기 위해 이제 도입했다 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했다.
제가 이제 100% 이제 2016년부터 100% 가이드로만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결용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진료가 맞았고 뭐 조금은 페일이 있을지라도 뭔가 환자분들 빠르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패스도 좋겠었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가이드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플랫리스 테크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 페일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모를 페일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철로 3개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페일도 3% 이상 나는 거예요. 100개를 씌우면 3개면은 1년에 1000개를 넘게 씌우는데 그러면 되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2%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까? 100%는 사실 말이 안 되고 98%, 99%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간을 보면서 사용하다가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임플란트는 이 표면 처리라는 게 아까 나온 이제 확실히 나온 거죠. 마지널 보는 로스를 줄여주고 마지널 게인까지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지금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플라즈마 표면 처리는 올드 임플란트를 갖다가 새로운 임플란트로 이제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됐던 게 저도 한 번씩 계약하게 되면 꽤 큰 단위로 이제 임플란트를 계약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김동현 원장님처럼 이제 영업사원들 가져오면 다 사주고 다 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수술 키트 종류가 3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임플란트 회사가 9개가 들어와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재고가 5년, 6년 때 재고들이 막 쌓여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재고를 처리할 때 옛날에 교체하고 교환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 하면 탄화수소막을 다 제거해주고 하니까 새 것처럼 다시 만들어준다는 느낌에 그냥 까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도 쓰고 있고 실패를 줄이는 용도, 그 다음에 발초 즉시 심리할 때 좀 성공률을 올리기 위한 용도, 극한 상황에서 실패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 최근에 제가 뭐 임상 쪽으로 한 게 아니라서 자료도 담지 않았는데 똑같은 분이었어요. 두 분 다 리치 수술을 하는 극한 상황에 있었고 7mm 임플란트 이상 심을 수가 없는 46, 47, 36, 37 했는데 제가 한쪽은 플라즈마 처리하고 한쪽은 플라즈마 안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안 한 쪽은 한쪽은 너무 잘 됐고 한쪽은 한 개가 빼이 났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뭔가 의미가 있다고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서 엑셀로 쫙 정리를 해서 이제 저희 실장님하고 저희 데스크 직원한테 요청을 해서 230개를 다 조사를 해봐라. 엑스레이 다 찍고 다 사진 정리하고 해봐라 해갖고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꼬셔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어제 자료고요. 이제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 병원에 지금 2명의 원장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다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7만 사용했는데 230건 중에 지금 딱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른 원장님이 도희 형, 저 이제는 플라즈마 표면처리 없으면 수술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페일이 은근히 있었는데 이거 사용한 이후로 다 한 건도 없네요 라고 이제 1년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년 안 되면 한 8개월쯤 10개월 사용했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자리에서 이제 개원을 8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워낙 극한 상황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 페일이 있는데 이 종류에 2개가 페일 났거든요. 이 정도면은 총 수치가 99%가 나왔는데 만족할 만한 수치가 나왔다. 라고 좀, 그래서 인상적 의미를, 페일이 확실히 주구나. 근데 페일이 준다는 게 사실 기본적인 임플란트에서는 페일 할 건 없는데 정말 뼈가 얇거나 사이너스 리프트 하는데 뭐 1, 2mm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 발직을 해야 되는데 막이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불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 1, 2mm가 크리티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진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상, 임상 쪽에서도 통계상의 유의미함을 확인했고요. 술자에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술자의 심리적 안정성이 상승한다는 걸 체감을 할 수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제 다른 원장님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들은 거죠. 이거 있는 게 좀 마음에 위안이 많이 든다,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1년 된 임플란트 2, 3년 전에 했던 게 한 번씩 페일 나게 되면은 재심입 시 환자 선택할 때 굉장히 그런 부담감이 감소가 되더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70.5피 할 때 심리적 부담도 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이드 OP를 통해서 원인 모를 페일이 가끔 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이드업 하게 되면 정말 생각보다 이상한 원인으로 페일이 많이 잘 나거든요. 그 다음에 출시 3, 4년이 지난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에도 사용감 이제 그런 부담이 감소하더라. 그리고 이제 팁을 잠깐 설명드리면 안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잠깐 팁을 설명드리면 표면 처리 시간은 1분에서 1분 20초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 타이밍은 초반에는 항상 임플란트를 다 드릴링을 다 한 다음에 하시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1분이라는 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를 쓰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초기에 돌리고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드릴링 두세 번 해보고 또 감이 오잖아요.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미리 돌리고 체형 드릴링 하면 끝나면 바로 뽑아서 식립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한 대로 충분하니까 일단 한 대 한번 사용해 보시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시면 아마 2대 이상 가져가시면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모자란 게 우리 환경이잖아요. 저희 병원도 항상 모자라는데 표면 처리 행위자는 술장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하시면 이제 글러브를 끼고 이제 미리 술 전에 픽처를 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까고 그 다음에 이제 글러브를 끼고 있으면 돌리고 나서 팔꿈치로 툭 칩니다. 전원을. 그러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이후는 이제 위생학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죠. 이제 돌려라 하고. 그리고 이제 멘트가 이게 성음이 생각보다 시끄럽거든요. 폐쇄된 수실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마케팅 요소로 활용을 해야죠. 약간의 소음이 들리시죠? 그래서 수술 성공률 향상을 위해 상담 때 말씀드린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플라즈마 표면 처리로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수술 때 환자분을 체감할 수 있는 게 이런 말, 소리, 뭐 더 하자면 인증서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저 가이드에서 100% 가이드 어필을 하니까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멸류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액티링크를 만나고 스토링크를 만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에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포장지에 이제 이렇게 포장지에 넣어서 밀봉을 하고 이게 이제 멸균이죠. 여기에 넣어서 멸균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하기 전에 마취하고 환자분한테 가이드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하겠죠. 이렇게 하고 9분 정도 이렇게 멸균을 진행해주고 환자분 수술상 다 차리고 끝나고 나서 꺼내서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고 인상적 그리고 경영적인 그 마케팅 차원에서 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몇 개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이 없으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